리키도 보면은 본사에 고용된 상태도 아니고 그 대리점과의 위탁 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대리점과의 위탁 계약 관계를 맺은 사업자의 지위를 씌워놔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로기준법상 노동 근로자가 아니고요. 산재보험법에서도 제대로 적용을 못 받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법들로부터 아예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리한 처우를 받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택배 노동자분들의 가로사 소식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작업 강도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20년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망 사고가 16건이고요. 올해도 계속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모두 과로로 추정되고 있죠. 이제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300개가 넘는 물건을 하루에 다 배송을 하고 다음 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보낸 그 문자 내용이 이제 새벽 4시 반에 남겨진 저 지금 집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량만 조금 빼주시면 안 되나라고 이렇게 남기고 세상을 뜨셨더라고요. 이제 이게 문제가 하도 심해지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작년 9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71.3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요일까지 일한다고 쳐도 하루 10시간 이상이에요.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로 당연 인정되는 기준이 주 60시간이거든요. 그럼 70시간 이상이라는 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업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분이 돈은 많이 벌어? 평균 수익이 한 4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차량 유지비, 무슨 경비 다 빼면 실제로는 한 230만 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촉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노동자가 아니니까. 근로시간 제한도 받지 않고 뭐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에서 택배 기사님들 보호하는 대책이 발표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2020년 11월에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대책의 핵심은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하루 작업 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주 5일 근무를 적용해서 충분한 휴식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후 2021년 1월 심야 배송 등을 제한하는 등의 일명 택배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지만 그 택배회사의 권고와 더불어서 강제성이 동반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권고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의미 없어. 권고라는 건 뭐냐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는 노동부이기도 하지만 고용부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다 대변해야 된다. 근데 사용자 쪽 입장 대변하는 부처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뭐 산업 어쩌고 부도 있고 중소기업 어쩌고 부도 있고. 네.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부서가 여기인데 진짜 이게 뭐야 권고가. 그리고 이미 이 권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사용자에서 얼마만큼 압박감을 느낄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압박이 될 것 같지 않아요.